KKMD 847화 해외 군사 전문가 분석. 터키, 인도네시아 칸 도입 계약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며 실현 가능성 희박하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사이에 맺어진 칸 전투기 도입 양해 각서에 대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자 포커판에서 종종 사용되는 블러핑, 즉 뻥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를 통해 게재되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칸 4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한 데 이어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의 데미로글루 최고 경영자는 파리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의 칸 주문은 터키와 터키의 항공기술 그리고 칸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당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터키 칸 도입을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이제 KF-11 보라매 사업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 디펜스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KF-11 공동개발 비용 분담 개정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6월 19일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칸 전투기 수출 계약을 최종 확정한 이후 고무된 터키는 다른 잠재적 구매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기엔 숨겨진 꼼수가 있다. 첫 계약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사업을 확장하려는 터키와는 달리 정작 인도네시아는 아직 칸 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메흐메트 데미로글루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 CEO는 최근 파리 에어쇼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름을 명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중동 국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올해나 내년 초 인도네시아 판매 계약 정도의 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데미로글루 CEO는 해당 중동 국가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전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산 F-35 라이트닝 2의 대안으로 터키 칸에 관심을 보여왔다. 작년 터키 현지 언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소 100대의 칸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양측 대표단은 2024년 12월 만나 칸을 포함한 다양한 국방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2025년 2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IDEX 2025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IDEX 2025에 등장한 타이 책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터키와 가까운 동맹국인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 역시 칸 도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파키스탄에서 열린 제8차 파키스탄 터키 산업박람회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양측은 터키의 5세대 전투기 구매 가능성을 포함한 상호 국방 및 산업협력에 대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터키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칸을 마케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48대 구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타이의 공식 발표는 인도네시아의 계약을 10분 활용하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구매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데미로글루 타이 CEO는 파리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의 칸 주문이
터키와 터키의 항공기술 그리고 칸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로부터 우리가 해왔던 일과 터키군에 제공해왔던 제품들은 우리가 신뢰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터키 공군이 구매를 결정했다는 사실 역시 칸이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데미로글루 타이시오는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칸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터키의 주장은 미국 F-35 라이트닝 II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대안으로 칸을 자리매김시키려는 심각한 과대 광고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상반된 인도네시아의 주장, 칸 전투기 구매 최종 결정된 사항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당 계약을 발표하며 우호국이자 형제국인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계약의 일환으로 48대의 칸이 터키에서 생산되어 인도네시아로 인도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우주 업체들 또한 칸 생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터키 언론이 증폭시킨 칸 인도네시아 수출 보도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계약 규모와 조건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글로브가 지난 6월 11일 샤프리 샴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할룩 고룩은 터키 방위산업부 장관이 칸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 양해각서는 우리가 구매할 칸 전투기 구매 수량을 결정하는 협정이 아니며 정확한 구매 수량은 실제 계약서를 통해 결정될 일이라고 프레가 페르디난드 웨나스 인키리왕 국방부 대변인이 지적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력의 기회입니다. 계약 없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에 서명한 이후에 몇 대의 칸을 도입할 것인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프레가 대변인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언급한 48대는 인도네시아 공군에 필요한 전투기 숫자를 뜻하는 것이지 인도네시아가 구매할 전투기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양해각서 MOU는 계약 체결을 위한 추가 협상의 문을 열어주지만 실제 구매 계약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2022년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항공우주 대기업 보잉과 최대 24대의 F-15EX 전투기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F-15EX 도입 계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잉은 85%를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한다는 내용 등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구애해왔다. 이러한 보잉의 제안은 F-15EX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미로글루 타이 CEO는 파리 에어쇼에서 인도네시아 칸 주문과 관련된 도입 수량 및 기술 이전 등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도 향후 몇 개월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인도네시아 칸 도입과 관련된 기술 이전 규모와 조건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했으며 답변을 받는 즉시 기사로 내보낼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은 전략 공동체 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표 이후 상당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터키산 전투기 도입 결정이 한국산 KF-21에 대한 협력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발빠르게 예측했었다. 그러나 다음날 인도네시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 KF-21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고 그 결과 많은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이미 프랑스 다소 항공과 라팔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서명한 구매 의향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팔을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제약과 직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후화된 공군 현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고 덕분에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KF-1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에 지급해야 할 개발 분담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약 90억 달러, 한화 12조 4천억으로 라팔 42대 구매라는 대규모 전투기 조달은 인도네시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터키 칸까지 추가되면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들을 운용하게 되고 그 결과 병참, 훈련 및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칸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초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시간을 들여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광범위한 교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터키 칸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베테랑 언론인이자 외교 평론가인 프라카시 난다는 유라시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한 전투기를 찾는 동시에 각각의 장점과 약점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이라는 말과 계약 체결이라는 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앞서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중국 J-10CE와 러시아 수호이 35E 구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프라카시 난다는 인도네시아의 칸 구매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터키 칸은 향후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산 GE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매국들은 칸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칸 운용에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터키 칸은 내년인 2026년 초에 테스트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데미로글루 타이 CEO는 내년 1분기에 CJ1호기를 완성하고 테스트 비행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CJ2호기는 2026년 중반에, CJ3호기는 2027년 초에 비행할 계획이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인도네시아가 라팔, 칸, F-15EX, J-10CE, 수호이 35E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6월 19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칸 도입을 다룬 외신을 접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여러모로 과도한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들을 유라시안 타임즈가 조목조목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예산에 비해 버려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고 터키의 자칭 5세대 전투기 칸은 과대 광고가 정도를 지나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별다른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꼬집고 있는 대목만 정리해봐도 터키 인도네시아 계약의 문제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계약의 성공을 발판 삼아 사업을 확장하려는 터키와는 달리 정작 인도네시아는 아직 칸 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칸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터키의 주장은 미국 F-35 라이트닝 II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대안으로 칸을 자리매김시키려는 심각한 과대 광고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예산 제약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사건은 전략 공동체 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 터키 칸까지 추가되면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들을 운용하게 되고 그 결과 병참, 훈련 및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칸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초기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검토 중이라는 말과 계약 체결이라는 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터키 칸은 향후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산 G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매국들은 칸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칸 운용에는 미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다. 칸을 구매하지 않아도 좋다. 인도네시아라는 발판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칸을 구매할 수 없어도 좋다. 터키 칸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터키 칸 도입 양해각서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일종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